맘맘맘 초대석! 박수 먼저 칠게요. 네. 바로 마녀체력의 저자님이신 그렇죠. 이영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40살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 다니는 출판사 다니는 에디터였고요. 뭐 책은 좀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참 평범하게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40살 즈음부터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운동을 좀 해서 체력이 좀 강해졌을 뿐인데 야, 내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삶이 펼쳐졌구나 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걸 나 혼자 누리기는 좀 아깝다. 여자들이 특히 아이 엄마들 맞아요. 그다음에 직장 후배들이 좀 알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 예, 다행히 그 책이 여성 후배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아서 아주 기쁩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아이를 낳은 지 48개월이 얼마 전에 딱 지났는데 아이 낳기 전까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아, 저는 네.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했는데 아이 낳고 나서는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일단 몸이 좀 많이 변형되고요. 그죠? 그 몸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일단 시간이 없잖아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새벽에 하시면 된다고.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조금 나중에. 좀 왜냐면 나중이에요? 저는 이런 말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라 해도 네. 이때쯤으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적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그 시절이 저는 좀 불행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싶었어요. 만약 내가 나이가 더 들고 시간이 가서 더 나이 드는 게 절망적이지 않고 훨씬 더 좋을 거다. 다만 체력만 갖고 있으면 그 정말 좋은 시간을 구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한두 달? 3달 하다가 많이 고비를 맞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선생님 생각하는 어떤 운동을 조금 알려면 몇 개월은 해봐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6개월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따라가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철인삼종 종목 중에서도 그런 운동이 수영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6개월 정도 해야만 호흡이 트여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운전면허도 딱 6개월 만에 초보 운전 딱지 뗐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익숙해지는 거에 그 기본적인 시간은 6개월이구나. 그래서 저도 운동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6개월 정도 내 몸을 꾸준히 단련시켜 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다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네요.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그냥 단순히 마흔이 됐다고 해서 나 운동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운동을 딱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제가 이 작은 몸으로 철인삼종을 했다고 하면 다들 뭔가 삶에 어마어마한 큰 충격? 네, 그런 걸 받지 않았나 싶은데 약간 삶이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걸 알아채는 게 누구나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삶이 너 좀 약간 변할 때가 됐어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일단은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캐치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부부 5쌍이 지리산으로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두 파로 나뉘게 된 거죠. 한 파는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겠다. 나머지 한 파는 보성 차밭을 둘러보겠다.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남자들이 5명이 지리산을 올라가고 여자 5명이 보성 차밭을 갔다면 저한테 아무런 느낌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녀가 섞인 거예요. 남자 셋에 여자 둘은 올라가고 남자 둘에 여자 셋은 보성 차밭. 제가 살짝 저희 남편 보고 나도 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청나게 고개를 흔들면서 못 가게 했어요. 전 그게 굉장히 망신살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가짓게 뭔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못 가게 해? 라는 생각.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곰곰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남편에 대한 화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화였죠. 야, 나는 그동안 에디터로 우리 살면 좀 이렇게 자랑스럽잖아요. 나는 머릿속에 지식을 꽉꽉 채우는 정신 노동자야. 그런데 정신만 단단해졌으면 뭐예요? 그게 아니라 이 몸은 지리산 와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굉장히 쓸모없는 몸뚱이가 돼버렸구나라는 거 하나. 나중에 나한테 지리산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와도 나는 못 가겠구나라는 자괴심.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제가 결심을 한 거죠. 나 좀 다르게 살 거야. 이제 이렇게 나약한 지식노동자? 나 이런 거 싫어. 몸 쓰는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바로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수영을 처음에 그 6개월까지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고비가 어떤 거고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은지 팁이 혹시 있을까요? 네. 몸치고 저질 체력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영을 잘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옆반으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옮기거든요. 네. 실력이 늘면. 네. 근데 저만 못 올라가고 계속 꼴찌였어요. 왜냐면 단체 강습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세하게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음파음파면 그걸 음파음파 혼자 그 깨달아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호흡을 반대로 했던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수영은 어렵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이번엔 무슨 수가 있어도 6개월 채우는 게 목표. 그래서 많이 빠져도 6개월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엔 호흡이 트이는 날이 왔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도 호흡이 안 트이는 분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이미 6개월 정도 새벽 그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저는 그 사이 새벽형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6개월 정도 하면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 참고로 선생님이 새벽 운동을 새벽 수영을 6개월 했다 이러면 엄마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가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하겠지만 선생님도 올빼미족이셨고 심지어는 그런 책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형 인간이 강요하지 마라. 아침형 인간을 강요하지 마라라는 그랬던 분이 이렇게 새벽 수영을 6개월이나 하셨고 네. 그러면서 인생이 많은 전환점이 생기신 거죠. 수영까지는 어떻게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철인삼종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간 겁니까? 네. 5km 대회를 하나 신청해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건 뭐 그 완전 축제의 도가니예요. 막 날씨는 너무 좋죠. 사람들은 막 다 어디 축제 온 것처럼 떠들죠. 막 다 하이파이브 하죠. 그 감정을 제가 대회에 나가서 느꼈던 거예요. 네.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한테 이렇게 응원을 받아본 적이 있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엔 꼭 대회를 나가보라고 권해드려요. 특히 왜 여성들만 뛰는 이런 맞아요. 마라톤 요새 대회.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거 재밌거든요. 달리기는 저도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쌤 상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시고요. 이제 자전거가 남았잖아요. 네. 자전거는 40살 되기 전까지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 쬐끄만 바구니 자전거 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인도 네발 자전거 있나요?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쌤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이렇게. 그 자전거를 타고 동네 슈퍼 타고 왔다 갔다 네네. 하던 수준이었는데 또 한 번 계기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저를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뭐라 그랬냐면 자기만 맨날 주말에 나가는 게 미안했던지 오늘 저 미사리로 자전거 훈련 갈 건데 혹시 같이 갈래? 그럼 제가 당연히 아니 혼자 갔다 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볼까 하고 그 바구니 자전거를 차에다 싣고 미사리를 갔어요. 사이클복 입고 네. 그 헬멧 쓰고 이런 남자들이 한 20명이 모여 있어서 막 자기네들끼리 쌩쌩 달리면서 타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탁 쓰면서 헬멧을 딱 벗는데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갖는 흔한 선입견 달려가서 몇 살이에요? 젊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40이래요. 저랑 동갑.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선입견. 아, 운동선수구나. 직장 안 다니죠? 그랬더니 맞아요. 무슨 소리.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회사원이었어요. 야, 그때 저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건 어떻게 똑같은 여자가 키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저 여자는 남자들 틈에 껴서 저렇게 자전거를 잘 타는데 나는 이 4발 달린 자전거, 바구니 자전거 수준밖에 안 되나. 혹시 나도 연습하면 저렇게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철인삼종을 하면서 너무나 재미있는 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재미있는 경험을 한 게 뭐냐면요. 저희 남편이 대회를 나갈 때 제가 응원을 갔거든요. 네. 그때 그 철인삼종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불렀게요? 형수님. 왜냐면 저는 주체가 아닌 객체인 거예요. 따라온 네네네. 사람, 형수님. 근데 제가 나 철인삼종 할 거야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같이 어울리는 순간 호칭이 누나로 바뀌었어요.
야, 그 재미.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냥 주인이 아니라 어떤 손님처럼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내가 주인으로 그 같이 어울리는 그 맛. 그래서 야, 철인 3종 꼭 해야 되겠다. 무슨 수가 있어도 완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거 보고 저는 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 3개월의 고비를 못 넘겨서 이걸 보고 계속 상상을 해봤거든요. 바다 수영이 어떨까? 진지하게 지금 이걸 보고 스노클링부터 시작하잖아요. 너무 할 얘기 많은데 안 근데 되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회 다 끝나지 못하니까 선생님 모시고 그 다음 회로 회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거는 도저히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같이 들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더 들을 얘기가 너무 너무 많고요. 많아요. 저희가 질문이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서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네,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밤새죠? 네,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그 다음 회 때 보시는 걸로 2부로 이어질게요. 네네, 그렇게 할게요. 워킹맘, 전엄마, 임산부, 예비맘,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뉴맘맘맘 안녕.